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7월 31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법정 부부싸움을 벌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부인 백정화 씨, 이 두 사람은 이 성균관대학교 운동권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인연이 있죠. 그리고 이화영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성을 계속 부인하다가 김성태, 이 돈을 북한으로 보낸 김성태가 계속 설득을 해도 끝내 부인을 하다가 마침내 자백을 시작을 했죠. 검찰 진술에서 이재명에게 대북 그 송금을 했고 그 송금은 이재명의 방북 대가라는 것을 보고를 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다. 그리고 돈이 실제로 갔을 때도 보고를 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 검찰의 진술 내용을 그 법무법인 해강의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의 변호인은 17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민석 변호사가 그 진술을 비공개 재판에서 이야기를 했죠. 재판장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진술을 번복한 것이 맞다, 자백한 것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부인 백정화 씨가 그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법정에서 고성이 오간 거죠. 이 재판장이 실제로 서 변호사를 해임하는 것이 맞느냐 하니까는 이화영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서민석 변호사의 변론을 받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이 부인이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면서 막 몰아붙였죠. 그리고 그때를 전후해서 이 무슨 그 민주당에 탄원서도 내고 뭐 본인의 입장문도 발표를 하고 막 했는데 그 모든 일이 법정에서 있었던 일과 모든 일이 이재명의 핵심 척건 박찬대 최고위원과 이 전화 통화를 한 직후다. 그리고 한 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한 직후인데 과연 박찬대와 이렇게만 접촉이 있었겠느냐? 이재명의 다른 쪽도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화영의 자백을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부인이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정 발언이나 탄원서나 민주당 탄원서도 보면은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식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재명 편들기입니다. 그 남편이 자백한 것은 검찰의 해유 때문이다. 남편이 못나서 그렇다. 그래서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이 탄원서나 이런 데 보면 이화영 씨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화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남편을 매도를 하고 이재명을 두둔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을 보인 데 대해서 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실제로 백정화 씨가 운동권 출신이고 뭐 개딸이다. 이재명의 맹목적 지지자다. 이것 하나.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일종의 그 가정사 문제. 이 내연녀가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죠. 그 과거에 국회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리고 어디 그 회사 대표로 갔을 때 본인의 여비소로 이렇게 같이 일을 했던 내연녀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종의 이 남편에 대한 복수심에서 그런 진술을 하는 것 아니냐. 자, 그 상황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 이화영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서민석 변호사를 접견을 해서 변호인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고 검찰에도 내 변호인은 그대로 서민석 변호사를 한다. 나머지 16명의 변호인들은 거의 다 민주당에서 뭐 파견한 거나 마찬가지 변호사들입니다. 일종의 뭐 감시 역할을 하고 염탐을 하는 그런 변호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화영은 지금 이제 수원지검에 그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이 서민석 변호사 입회하에 가겠다. 지금 갔다 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서민석 변호사와 같은 기조니까 자백을 하는 거죠. 이 대북송금, 김성태의 대북송금은 이재명의 사실상 지시에 의해서 정진상이
이 추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핵심 접근 정진상이 추진을 하라고 이하영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하영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이 됐고 그 사실이 계속 보고가 됐다. 그리고 이재명이 계속 결재를 그 일종의 뭐 말로 결재를 했다.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8일 날 이하영의 재판이 있는데 그 공개 재판에서 지금 이건 한번 연기가 됐습니다. 그때 변호인들이 뭐 선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바람에 이 8월 8일 재판에서 이하영과 이 서민석 변호사가 같이 출석해서 변론을 이어가면은 이 자백을 한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이재명도 다 알고 있다. 이재명이 사실상 지시를 했다.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상을 잃게 되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소환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자, 이렇게 보면 백정하 이 탄원서 전략이 먹히지 않은 셈이죠. 이 남편을 막 매도를 하고 이재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탄원서도 내고 막 했는데 이거 안 먹힌 겁니다. 법정에서 소동도 피웠는데. 그러니 백정하 씨가 또 다른 방식으로 여론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MBC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 백정하가 오늘 MBC에 서한을 보냈다.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남편에게 구속 만기 전에 나오게 해주겠다고 해유를 했다. 그러면서 버텨야 된다. 남편은 버텨라. 버티라. 남편 버티라. 이런 내용이 이 편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검찰이 이 남편에게 구속 만기 시점 석방시켜준다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주장인데, 뭐 백정하 씨 주장을 다 소개드릴 필요는 없고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해유하고 협박해 왔는지 이제는 정확히 말하겠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신빙성은 없습니다. 가령 뭐 이런 겁니다.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서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검찰이 해유하고 협박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연녀가 법정에 나와서 이하영 재판에 나와서 이하영이 쌍방울로 김성태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는 이하영이 쓰지 않고 내가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직접 받았고 내가 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내연녀 이야기를 이 백정하 씨가 합니다. 뭐라고 이 편지에, MBC에 보낸 편지에서 법인카드를 이하영이 아닌 여비서에게, 내연녀를 직접 온 거라죠. 여비서에게 줬다고 김성태가 진술하게 해서, 검찰이 진술하게 해서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꿔줬다. 이하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가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을 한 것이다. 자, 이 딜을 검찰을 해유를 했다. 검찰이 이하영을 해유를 했다.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해오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하영을 오히려 검찰이 해유를 해서 자백하게 만들었다. 자, 이 이야기를 해오는 것이죠. 그걸 이 부인이 똑같이 해서 언론사,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닌 MBC, 자파 매체, MBC에 주면은 크게 보도를 할,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담아서 보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MBC에 준 겁니다. 이런 말도 했네요. 백정하 씨가 감옥에 있는 이하영이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검찰에 끌려왔다. 이에 대한 기대로 계속 검찰 조사에 응했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남편이 정신적으로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매도를 합니다. 자포자기식으로 딜에 끌려가는 것 같아. 자포자기식으로 딜에 끌려가는 것 같아. 자포자기. 그러면서 자기는 즉 딜을 도운 변호사, 서변호사를 해임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 상황을 보면은 내연녀를 직접 뭐 언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MBC에 보낸 그 편지에서 갑자기
저는 3남매의 가장이고 멋진 남편이었던 남편이 빨리 나오기로 학수고대한다. 남편이 빨리 나오기로 학수고대하는데 남편이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해야지 남편의 죄가 덜어지고 빨리 나옵니다.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형량이 낮아지니까는 본인이 다 했다고 하면 본인의 형량이 높아지죠. 그런데 빨리 나오기로 학수고대한다면서도 이렇게 그 이하영이 지금 쏟고 있다. 이하영은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 자백을 하고 있다. 이재명은 아무 죄가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유에 대해서 백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에 밝히는 것이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에 밝히는 것이다. 딜을 해서 나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자, 이게 뭐 믿기는 말은 아니죠. 그리고 갑자기 이 MBC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도 대단해. 힘내. 자, 이 이야기를 갑자기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지금 내연료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있고 이하영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하영을 계속 감옥에 있게 만들고 또 자기가 그 극성적으로 지지하는 이재명에게 불똥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 내연료 때문에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니 갑자기 뭐 남편 힘내라, 뭐 사랑한다, 뭐 버텨온 것도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보면은 뭔가 이상하죠. 저는 왜 MBC에 이 편지를 갑자기 보냈을까? MBC 같으면은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좌파 매체로 굳었기 때문에 MBC에 보내면은 MBC가 아무 반론 없이 다른 취재 없이 그냥 내 입장을 다 소개해 줄 거다. 그래서 MBC에 보낸 거죠. 본인의 기대대로 MBC가 지금 거의 뭐 이 전문을 그대로 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이 억울하다. 그리고 남편이 D를 통해서 검찰에 해요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기자회견을 해야죠. 모든 기자 앞에서 가서 민주당 가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자, 그렇게 모든 언론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야죠. 그러면은, 뭐 기자들의 일문일답도 있겠죠. 아마 거기에서, 공경에 난간에 처할 것 같으니까 일방적인 주장을, 뭐 탄원서도 그렇고 일방적인 주장을 막 내면서 어떻게 하든 남편은 더 오래 이 감옥에 있게 하고 이재명과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건데, 자,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 진술 번복, 그러니까 자백, 이하영의 자백도 있지만 그 시점에 박찬대가 이재명의 핵심 접근이 박찬대와 접촉을 한 이후로 뭔가 그들끼리 딜이 있지 않느냐. 검찰과 이하영의 딜이 아니고 이 백정화와 이 어떤 박찬대, 그러니까 이재명 사이에 딜이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런 의심이 들기에 충분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MBC에 보낸 것까지. 그동안 이재명이 사실상 보낸 파견을 이재명이 보낸 박찬대와 최소 1회 이상 통화를 하고 뭐 다른 사람을 접촉했을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이후에 남편보다 이재명 걱정, 이재명에게 불똥이 튈까. 자, 이렇게 그런 그 인식에서 법정에서 소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제 좌파 매체를 이용해서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뭔가 민주당과 커넥션, 이재명과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이재명과 커넥션을 가지고 계속 이하영의 진술을 무력화하려고, 이것도 사법방해죠. 무력화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하영 부인이 이런 그 편지를 MBC에 보내니까 검찰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데 수원지검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니 30년 이상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고 이하영이 국회의원도 하고 경기부지사하고 킨텍스 사장하는 그런 경력을 가진 이하영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를 하느냐. 검찰이 거론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지금 이하영은 가족 그리고 지인들하고 110회 이상 면회를 했고 작년 9월달에 구속된 이후에 7번 민주당 의원들과 특별 면회를 했고 변호인 17명이 180회 접견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우리가 해요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해요를 하겠느냐. 자, 부인의
그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거론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지만 지금 이하영의 부인 백정아를 비롯해서 어떻게 하든 그 이하영의 입을 막으려는 이재명 주변 세력이 지금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8월 8일 이하영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까지 이런 해요와 압박, 뭐 여러 가지 일종의 정치 공작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 예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이재명이 또 하나 쓰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